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친문 임종석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친문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밀실 사천 논란이 일었던 그 회의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임종석 빼고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친문 의원들 입장에서 민감하죠. 민주당이 실시한 후보 경쟁력 ARS 여론조사 성동 갑, 중성동 갑 1번 공영웅, 2번 차지호, 3번 추미애 전 장관이 들어가고 임종석 실장이 빠졌어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송파갑,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송파갑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나가겠다는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빼고 고려하지 않고 있는 송파갑의 임종석 전 실장의 이름을 포함했다. 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인천 부평을에서는 이 친문 4선 현역 의원이 홍영표 의원이 빠진 여론조사가 돌았어요. 이인영, 노웅래, 송갑석 현역 지역구 친문 의원들이 여론조사에서 빠진 채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저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돌린 여론조사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친문 의원들은 그러면 누가 돌린 거냐 저거 유령이 돌렸냐 말하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두 가지 기사가 지금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앞서 친문 의원들이 밀실공천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 비공식 회의들 그리고서 보도되고 있는 임종석 뺀 여론조사, 임종석 빼고 추미애 넣은 여론조사, 현역이 친문인데 급기야 현역 빼고 돌린 여론조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거에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민주당 중심의 공천이나 여론조사가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여론조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민주노총이 2023년 9월 14일 날 사실 2026년까지 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네. 정진상의 구도다. 한편으로 보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임종석 또 전해철 이런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총련의 전대협 쳐내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강도. 대표적인 게 이인영의 경우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것이 간단하지 않다. 왜 그러면 친명 정성호는 쳐내지 않고 홍준표는 쳐내냐. 그 시흥의 조정식 사무총장은 왜 가만두냐. 처음부터 공천까지도 들어오기 전에 쳐냈잖아요. 시흥시장을.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매우 이제 걱정스럽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임종석 실장이 송파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사과나무 전략인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하나 우리가 빼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중도층이 뭘 선택하고 있냐. 네. 사실은 양쪽에서는 이미 다 차 있는 지형인데 중도층은 더 벌어져요.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더 박하고 실제로 제3지대에 대한 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방금 최 부원장 얘기한 것처럼 현재 터닝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비례든 지역구든 어떤 수도권에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문 임종석은 빼고 이 지역에서 나가겠다던 추미애 전 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여론조사. 친문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빠진 채 다른 사람의 이름만 포함된 여론조사. 굉장히 이례적인 여론조사입니다. 박성규 차관님, 이례적이네요. 이게 현역 의원이 빠진 채 그런데 공통점은 또 묘하게 그분들이 다 이상하게 또 친문 중에 친문들이다. 이례적이긴 한데 속이 보이는 이례적이에요. 속 보입니까? 예, 속이 다 들켜버려가지고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금 공천의 큰 흐름은 친문 배제, 친명 우대. 친명 우대 쪽으로 모든 초점들이 다 맞춰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해낸 비밀 비공식 모임 2개는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하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면서 또는 그분들이 선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덕목이 뭐냐면 선공후사예요. 사적인 건 뒤로 좀 제껴놓고 공적인 것을 좀 우선해줬으면 좋겠다. 똑같이 다 정당에도 적용이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에는 이 선사후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도 다 걱정하는데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2월 4일 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갔어요. 예.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이 이게 친명 친문으로 자꾸 갈리는 모습 비춰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걱정스럽다. 아,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서 승리하는 데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당시도 배제의 대상이 돼 있던 임종석 후보가 굉장히 반가운 얘기를 해요. 맞다, 이제 제 갈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랬던 것뿐이에요. 그 이틀 3일 뒤에 추미애 전 대표를 이재명 지금 대표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회동을 하는데 추미애는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예.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친명의 핵심 인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덕에 지금 여론조사에 추미애는 들어갔어요.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속이 상했을 거예요. 나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랬다가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벌어지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순실, 예. 옛날 얘기로 할게요. 그 사람보다도 못하다 국정 운영하는 게 왜 이렇게 개판이냐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대통령 포함해서 그 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했던 이현주 의원. 전 의원을 전화를 해서 복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가지고 통합해서 승리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던 이 이재명 대표 얘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지금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아, 나도 당했다. 저분 참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 친문 인사 중에 상징적인 사람인데 여론조사에서 빠지고 있는 와중에 SNS에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어필했습니다. 운명처럼 성동에 돌아왔다라며 이번에는 성동 당원 지지자들께 아픔을 드린 일은 없을 것이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마치 무소속이라도 나갈 것 같은. 그래? 나 공천 안 줄 거야? 오케이. 무소속이라도 마치 나갈 것 같은 그런 와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SNS가 올라온 게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런 보도 이후에요. 이런 사천 논란 보도 이후 본인의 지도부에 임종석은 절대 성동 줄 일 없다. 갈라면 송파갑이나 가라. 뭐 이런 보도 이후에 나온 임 전 실장의 글이에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갈 데가 있죠. 무소속 말고. 그 개혁신당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임종석 실장은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출마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문명 갈등이 있는데 그 친문에 구심점이 없어요. 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러면 친문의 핵으로 확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까지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실족하게 되면 그러면 전 범민주당 그쪽에 그 주자로서 임종석이 다시 그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종석 실장은 이번 총선 끝나면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임종석 실장 바로 그 앞에 있는 조국 전 장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앞까지만 그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비서관까지밖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그 윗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런 수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서 그러니까 그 문명 전쟁에 있어서 문명 갈등에 있어서는 검으로서 배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방패로서 그 배지가 필요하니까 지금 무조건적으로 나가야 된다. 거기에다가 임종석 실장이
1966년생이거든요. 이제 586인데 조금 있으면 686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그 배지를 달지 못한다, 이번에도 정계에 복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잊혀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임종석 실장은 이번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